안녕하세요. 인형 사진 찍는 논리정연 이정현입니다. 자, 앞에 카메라랑 렌즈 이런 것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요. SNS에 올라온 인형 사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논리정연이 인형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콘에서 나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델 이름은 Z6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2400만 화소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니콘에서 나온 D750이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 카메라로 이제 바꾸게 됐냐면 인형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제 같이 인형과 같은 눈높이 혹은 인형보다 더 낮은 높이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저도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사진 촬영을 하기보다는 이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초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니콘 D750의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면서 초점을 잡으면 우선 초점 잡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고요. 역광이나 어두운 상황에 있으면 초점을 정말 잘 못 잡았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역광이나 어두운 상황에서도 피사체를 잘 검출해내는 그런 이제 신형 카메라를 계속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대문에 있는 카메라 상가에서 아주 저렴하고 이제 괜찮은 매물이 떴다는 이제 정보를 지인이 알려주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다 좋은데 이 카메라는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께 함부로 권해드리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 첫 번째 단점이 뭐였냐면 이쪽에 메모리 카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메모리 카드 슬롯이 일단 하나예요.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인 게 어떠냐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만에 하나 메모리 카드에 그 에러가 있어서 메모리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 슬롯이 두 개가 있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하나를 백업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백업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일절 사용할 수가 없죠.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형 사진 촬영하는데 메모리 카드를 두 개씩 끼워 넣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형 사진 촬영하면서 주변에서 메모리 카드 하나가 뻥 나가지고 그날 찍은 사진을 모두 날리는 아찔한 경험을 아주 가까운 지인이 겪는 걸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 이렇게 빼보시면 일반적인 카메라용으로 들어가는 SD 카드라고 하는 메모리 카드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XQD라고 하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일반적인 SD 카드가 있어요. 사이즈도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이런 타입의 SD 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남대문 카메라 상가에 가서 중고로 구매해 갖고 오는데, 당연히 사전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로 XQD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카메라 파는 상가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다는 남대문 상가인데 XQD 메모리 하나를 못 구할까?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못 구했어요. 세상에. 심지어 이거 국내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알아봤더니 가격이 막 엄청 비싸. 막 몇십만 원씩 해. 그래서 친구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때려봤더니 일본에 해외 직구를 해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네 들러서 XQD 메모리 하나를 삥 뜯어왔어요. 그 친구는 지금 카메라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 빨리 돌려줄게. 일본 직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SD카드에 비해서 한참 비싸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함부로 니콘의 이게 Z6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라고 막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가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렌즈에 꼽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데, 요거는 FTZ라고 하는 아답터입니다.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은 대부분 니콘의 DSLR용 렌즈예요. 여기 그 F라고 하는 마운트, F 마운트라고 하는 그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렌즈들입니다. 그 다음에 Z6, 이름도 Z죠. Z6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운트 이름은 Z예요. 그래서 FTZ, F용 렌즈를 Z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답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제가 이제 바꾸겠다고 할 때 마침 이제 그 니콘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하시는 아저씨가, 만약에 네가 이 카메라를 산다면 내가 이 아답터를 저렴하게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줌 렌즈가 3개가 있는데, 이 줌 렌즈 3개가 다 니콘 DSLR에 사용하던 그 F 마운트 렌즈이기 때문에 이 아답터를 카메라 바디에 체결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줌 렌즈를 체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렌즈는 이제 요 망원 렌즈입니다. 이름은 탐론 SP70200 f2.8 DI VC USD G2, 뭐 이름 길긴 한데 그냥 탐론 70200 G2라고 하면 대부분 이 렌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명은 탐아빠 G2 내지는 뭐 새탐아빠 뭐 이렇게 불러요. 이름의 유래까지, 렌즈 이름의 유래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제 길고 귀찮아지니까 생략하고,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고요. 신기하게 저는 이제 DSLR을 사고 가장 먼저 구매한 렌즈가 요 망원 렌즈였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사진을 찍었냐 그러시면,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사긴 했지만 그 전에 쓰던 렌즈가 있었어요. 니콘 DSLR에 사용했던 그 F 마운트는 그 니콘의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써왔던 되게 오래된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필름 카메라를 이제 쓰시던 그런 이제 그 사진 작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셨던 카메라에 꽂혀있던 그 표준 줌 렌즈를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때 하셨던 얘기가, 빌려주는 거야. 아빠도 나중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면 다시 쓸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렌즈, 표준 줌 렌즈를 빌려주셔갖고, 표준 줌은 이제 그 옛날 렌즈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망원 렌즈를 사서 사진을 잘 찍고 다녔죠. 이 망원 렌즈 사진 굉장히 잘 나오고, 제가 이제 망원 렌즈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판매하고 있던 렌즈들 중에 가장 최신 렌즈면서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손떨방도 가장 훌륭하고 막 요런 렌즈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로 그 니콘 D750 카메라를 샀어요. 실제로 표준 줌 렌즈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 줌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요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론에서 나온 렌즈고요. SP2470 f2.8 DI VC USD G2, 보통 이제 탐론 2470 G2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탐론에서 나온 게륵이라는 뜻으로 탐륵, 신탐륵, 그다음 탐륵 G2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풀프레임 기준 24에서 70mm 구간을 이제 보통 게륵이라고 부르는데, 게륵은 이제 닭의 갈비를 얘기하죠. 닭갈비랑 닭의 갈비는 다른 겁니다. 게륵은 그런 뜻이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그마저도 아쉽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카메라 렌즈에서 24에서 70mm를 항상 게륵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게륵인 이유는 이 렌즈를 쓰자니 다른 대체할 렌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이 렌즈를 안 쓰자니 얘가 너무 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 렌즈이기 때문에 게륵이라고 불리는데, 말이 좋아서 게륵이지 실제로는 이 게륵 라인을 가장 많이 씁니다. 네, 두께도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당장 이제 표준 줌 렌즈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나와 있던 표준 줌 렌즈들 중에서 가장 나온 지 얼마 안 된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손떨방 기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뭐 손때, 여기 손때 자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렌즈를 가장 많이 썼죠. 그 다음에 구매한 렌즈가 시그마에서 나온 여기 A라고 써있죠. 아트 1424 2.8DG 라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사실 구매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결과물이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초광각 렌즈인데요. 이 렌즈를 도대체 왜 샀느냐, 처음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하면서부터
별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겨울에는 이제 주로 별의 일주 사진을 찍으러 가고, 여름철에는 은하수를 또 찍으러 가고, 별 사진을 많이 찍는데 밤하늘을 넓게 잡는 렌즈를 굉장히 갈망해 왔어요. 시그마에서 나온 요 렌즈를 한 3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기어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은하수 시즌이 다 끝나고 이제 이 렌즈를 사갖고 올 겨울에 이제 별 사진 첫 게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별 출사하는 내용도 유튜브로 한번 찍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렌즈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렌즈입니다. 단렌즈 많이 쓰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단렌즈를 딱히 이렇게 막 엄청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줌렌즈를 단렌즈처럼 좀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렌즈는 이제 니코르 S, 니콘에서 나온 렌즈라는 뜻이고요. 50mm 1.8S라고 하는 50mm 단렌즈입니다. 50mm f 1.8 단렌즈라고 하기에는 지금 DSLR용 렌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50mm 치고 무겁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렌즈가 이제 뭐 크고 50mm 치고는 크고 무겁기는 한데, 지금 제 렌즈 라인업을 보시면 그래도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가볍게 사진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바디에다가 얘는 아답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 하나만 딱 물려갖고 그러고 촬영을 하러 갔다 오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에 핑크뮬리도 이 렌즈 하나만 딱 가져가서 촬영하고 왔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 사지 마라. 다 돈지랄이다. 저야 이제 뭐 인형 못지않게 카메라 그다음에 사진 촬영 취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지만, 굳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비싼 카메라와 렌즈 이런 거 안 사셔도 충분히 멋진 사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인형 한 채 더 늘리시거나 인형 의상 하나씩 더 사주시거나 이쁜 꽃가옷, 이쁜 신발 하나씩 더 사주면 훌륭한 인덕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